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면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제목은 허공의 광대뼈 재건하기 샌드위치 테크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어려웠던 케이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음, 이분은 37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2022년 6월에 양악수술,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받으셨고, 2023년 6월에 핀 제거를 받으셨습니다. 저한테 오신 이유는 우측 광대 부위 지속적 통증, 음식을 씹을 때 아프고 소리가 난다, 광대 분류합 개선을 원한다, 그리고 생기 없어 보이는 눈매 및 하악각 재건을 원한다라는 주소를 가지고 오셨는데, 상태가 이렇습니다. 양악 수술이나 뭐 그 외의 수술들은 하악각이나 이런 것들은 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광대가 양쪽 다 거의 플로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보통 광대는 약간 이쪽에 이런 이런 쪽에 뼈에 그런 결손이 있는 경우는 뒤에랑 앞에만 붙어 있다면은 불유합이라기보다는 불완전 유합이라고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는 진단서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이 분류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보통 광대는 세 점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이쪽, 이쪽. 근데 여기서는 다 떨어져 있고 또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그런 증상, 통증 또는 그런 소리들이 광대의 분류합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합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광대가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그 뼈에 그 결손이 있다고 반드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대가 잘 붙어 있다면은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상황을 봐도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일단 일상생활에 힘든 그런 증상이 있었고 또 CT로 보더라도 정말 큰 본 디펙트가 있었고 또 이런 경우에는 티가 납니다, 얼굴에. 뭐 인디안 주름이 생긴다든지 또는 45도가 과도하게 꺼져 있다라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광대를 이 상태로 여기에다가 뭘 채우면은 안 되고, 최대한, 골 접촉면이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광대를 지금 하방변이 돼 있으니까 끌어올려서 고정을 하고서 거기에다가 뼈를 채워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할지라도 너무 끌어올리면은 또 광대가 많이 상방 이동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볼페임이 생길 수 있고 관자놀이가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 이동을 시키고 그 뼈 결손 부위에다가 뼈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런 하악각이나 또 앞턱에 있는 그런 부분을 뼈로 재건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에다가 올리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공에다가 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도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폐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골 이식할 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강외과 의사, 즉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조골이나 또는 임플란트를 할 때 그 뼈가 모자란 경우에 고리식을 한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강의과 선생님들 또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은데 물론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훨씬 더 까다롭고 또 이곳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질 좋은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모양적으로도 좋은 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꼭 쓰는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디펙트가 있습니다. 이 디펙트에다가 골 이식제, 뭐 자가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동종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채워 넣고요.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위에다가 이 멤브레인, 차폐막, 베리어 멤브레인이라는 것을 깔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거를 왜 까냐? 항상 이 뼈 위에는 연조직이 있는데요. 연조직에서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러니까 섬유 아세포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기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차폐막이 없을 때 이 뼈 이식제가 있는데 이곳에 섬유 아세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곳에 뼈가 생기지 않습니다. 섬유 조직이 생깁니다. 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생성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차폐막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차폐막은 이런 섬유 아세포들이나 또는 다른 그런 연조직 세포들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제가 차폐막, 베리어 멤브레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리식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 차폐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PCL로 제가 하악각을 만들 때도 그 PCL 자체가 그런 차폐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PCL 자체가 그 밖에서 연조직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 PCL 안에서 뼈가 생성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에, 그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여기는 뼈가 있고 위에만 뼈가 없으니까 이곳에만 이렇게 차폐막을 덮어주면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케이스 같이 이런 허공에 이렇게 그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막을 두 개를 써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빈 공간 없습니다. 꽉 차 있고요. 여기가 이 모델에서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또 CT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이 반드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살을 먼저 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뼈와 이 살 사이에 이런 연조직 사이에 차폐막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차폐막이 보통 종이 같거든요. 근데 종이를 이 입안에서 이렇게 이 여기로 끼워 넣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차폐막으로 되면 차폐막으로 하는데 보통 차폐막으로 힘든 경우에는 얇은 PCL 기성품으로 하면은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차폐막으로 깔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골 이식제를 덮어줍니다. 블록본은 흡수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블록본을 쓰지 않고 골반이나 그런 데서 뼈를 채취한 다음에 그거를 갈아서 동종골 또는 BMP들을 섞어서 최적의 그런 골 이식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단단하게 패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는 우리가 원래 그 살이 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폐막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면은 차폐막이 있고 이 사이에 고리식재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빵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야채나 햄들이 있는 그런 샌드위치처럼 보인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허공에 뼈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샌드위치 테크닉, 차폐막 두 개와 그리고 그 사이에 골을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측 하악각 재건을 PCL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가이드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건 3개월 후의 사진인데 이 광대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였고 요 골 디펙트가 뼈로 잘 찼음이 관찰이 됩니다. 3개월 후인데 단면을 보면은 코티칼 그러니까 피질골과 수질골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강한 뼈로 잘 형성이 되었고요. 만약에 흡수가 되었으면은 벌써 다 흡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많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살짝 하악각이 증진된 것이 관찰이 되고요. 좌측을 보면은 좌측에 떨어져 있던 광대가 위로 올라가서 붙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뼈가 자가골이 잘 생착되었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저쪽 우측보다는 조금 더 이 그 하악각이 없었으므로 하악각이 이렇게 약간 증진되었습니다. 2차가 없이 잘 증진되었고 뼈가 잘 생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모입니다. 정모이면은 수술 전이고 후입니다. 약간의 하악각이 살짝 밖으로 펼쳐져서 하악각의 아웃라인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45도 쪽에 이렇게 뼈의 이런 결손부가 자가골로 잘 증진이 되어서 이런 45도 쪽이 꺼져 보이는 느낌이나 이 눈의 생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더 이렇게 그 팔로우를 해야 되겠지만은 3개월까지 결과가 좋으면 보통 그 결과는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차폐막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골 이식을 하는 그런 원칙, 반드시 차폐막을 사용을 해서 그곳에 뼈가 이식한 곳에 연조직이 기어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면서 뼈를 생성하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다. 그게 저의 그 골 이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히 광대 결손부 같이 이렇게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골 결손 부에는 샌드위치 테크닉, 그러니까 차폐막을 두 개를 깔아주고 그 사이에 뼈를 뼈를 이렇게 이식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저의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허공에 골 이식이 필요한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골 이식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소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